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문 대통령 중재안 잘 됐다. 윤 당선인 중재안 알고 있었나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면서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추진 과정과 입법 과정의 방법에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잘 됐다. 이게 손을 좀 들어준 그런 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마련한 이 중재안, 청와대랑 어떤 교감하에 중재안을 마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아마 박 의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어떤 중재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 여야의 상황,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여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측면,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이른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절충한 그런 안을 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고 내 안을 따르는 정당과 같이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영배 의원의 뭐 이른바 꼼수 탈당 등으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어떤 출구 전략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점이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때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 지점을 들어가서 중재안을 내놓고 양쪽을 압박을 한 그런 속에서 여야 양당도 적절한 이 속에서의 실리를 취하면서 물러선 이런 결과가 이제 타협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어쨌든 이 선거법, 공무원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쪽이 되니까 그럼 결국 자기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른바 야합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일면서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일단 박 의장이 아마 중재안을 마련할 때는 청와대와의 그런 교감 속에서 마련했다라고 현재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여야의 어떤 중재, 타협, 양쪽의 얘기를 다 좀 이 담은 안을 냈다는 것 자체에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 문 대통령 어쨌거나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재안을 다시 뒤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손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말고 한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유호정 기자, 또 민주당이 또 입법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또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번 입법 강행,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세 차례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국회 현안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반드시 맞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3차례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2번의 답변 거부 네.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앵커가 다시 한번 취지를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시간을 줄이되 완수할 건 완수하자는 취지냐라는 네. 질문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 여기에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라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국회 현안 그리고 새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좀 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앵커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요. 난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작심하고 비판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호정 기자, 한동훈 후보자가 이 어제 문 대통령의 이 인터뷰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직업윤리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한 후보자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라면서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 비판도 눈길이 가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검수완박 지금 국회가 지금 난립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서초동도 난리죠. 윤경호 의원님, 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랄까요? 이 입장이 뭐 아주 딱 극명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중재안이 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국회의원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기회에 있을 때 좀 비판을 했었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퇴임 전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제 우선적인 과제였다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법안을 제가 퇴임하는 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죠. 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식의 어정쩡한 얘기조차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다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담겨야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담긴 내용이 언제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표현은 그건 대통령의 몫이 아니니까 그건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재안에 대해서 뭐 적절한 것 같다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뭐 절대로 안 된다고 저지시키겠다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급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네. 그거야 뭐 가능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안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오히려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유호정 기자. 사실 민주당은 입법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 법이 통과돼서 왔을 때 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질문이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한 말 먼저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예.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입법을 강행하겠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속도전 모드로 돌아왔는데 유호정 기자.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강행을 하긴 하는데 원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재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사위 심사된 원안이 아닌 중재안이 올라왔습니다. 국힘이 이 합의를 깼으니 이렇게 된 김에 원안대로 가자라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중재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민주당으로선 이 합의된 입장을 존중하면서 단독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기존 지지자들이 그럴 바엔 원안대로 처리를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의라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담고 싶어도 안 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사실상 민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중으로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이 민주당의 목표인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 5월 3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완전히 완료짓겠다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지금 강력하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근처에서 대기하라라는 대기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약간 이 국회 상황만 보면 일촉즉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물씬 나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 박병석 의장한테 이 호소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박병석 의장이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박병석 의장의 또 앞으로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협의하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일단 의장실을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의장의 답변을 들었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네. 일단 저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보면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만 열심히 이제 호소를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박병석 의장이 아까 문 대통령도 이 뭐 큰 무리 없는 절차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협조를 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박 의장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네. 그동안에 이제 박병석 의장에서 내놓았던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중재안이라고 박 의장이 낸 중재안 이것을 따르는 정당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네. 양당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 의장도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히든 카드다라고 해서 내놓았던 건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뒤집은 모양새가 됐으니까 박 의장으로서는 기존의 안대로 그냥 가자라고 해도 본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병석 의장은 의회주의자이고 네. 진작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여야의 그 타협에 의한 합의 처리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중시해왔던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박 의장을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박 의장님 당신이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사인했으니까 그대로 처리합시다. 중재안 받는 쪽 얘기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제 했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읍소로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좀 다시 재논의를 장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박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마지막까지는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마지막 선택을 할 여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금 박 의장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야의 간극이 이 좀처럼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의장도 곤란하겠지만 글쎄요. 가장 좀 곤란한 사람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최악은 면하자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네. 당초 이 중재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사실 권 원내대표가 원조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권 원내대표 결정에 윤당선인의 의중도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 결국에 추인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중재안 발표 이후 윤당선인이 이 중재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당내에서 사퇴론까지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론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네.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권 원내대표로서는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면서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쯤 되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호정 기자.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를 할 때 사인을 하기 전에 윤당선인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윤당선인을 비공개 면담한 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면 그 전에는 긴밀히 소통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네네.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일부 소통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현진 대변인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전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는 받았지만 뭐 개입이나 주문을 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 윤당선인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도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네. 이 윤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냐라는 얘기에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 그것
것은 어차피 국회와 여야의 몫이다라면서 좀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자들 앞에서 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기보다는 네. 이 법사위 위원이자 이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윤석열 당선인과 뭐 긴밀한 소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약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져야죠. 제가 보기에 원내정당으로 운영되는 미국 같으면 원내대표 이거 사퇴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 당과의 앞으로 협상과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야 간에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첫 상대 쪽과의 네. 지금 여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졌는데 상대 쪽과의 합의 사항인데 이걸 의원총회에서 다 추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의원총회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한다라는 표현까지 네,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다른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나서 급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재협상을 요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걸 상대 쪽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 쪽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으로 달라드는 자세라면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몸을 던져야 돼요. 이건 사퇴를 하면서 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도 들락말락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민의힘조차도 합의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이걸 추인을 했던 네네. 바로 그런 점에서 아마 의원들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뒤늦게 윤석열 당선인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했고 본인도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네. 처음에는 국회 존중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국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그 언급 때문에 일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여야가 바뀔 텐데 여야 간의 관계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문이 깃드는 오히려 이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에도 먹구름이 깃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이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랬다. 국회 논의 존중한다고 했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배현진 대변인도 개입, 주문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메시지를 윤 당선인 쪽에서 내놨거든요.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아마 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때 민생 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숙고하고 그럴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잘했겠거니. 네, 큰 틀에서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권 원내대표를 신임을 하니까 네. 그러면 무리 없이 잘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네. 잘 됐네요. 합의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 사실이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고 나서 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또 거세게 이뤘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건 선거법과 공무원범죄 부분에 네네. 뺀 그 부분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니냐. 특히 그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라는 비판이 주말을 거치면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거세게 터져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하고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입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처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무언가 조금 더 진전된 어떤 그런 협상안을 얻어내지 않는 한 네. 상당히 좀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서도 또 힘을 갖기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곧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믿고 윤당선인은 그냥 알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상황이 아니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